네, 예전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그 소득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는 기타 소득의 계산 내용에 대해서 법령을 같이 첨부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었고, 요번에는 이제 기타 소득 자체가 2021년에 개정세법으로 신규 신설이 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개정세법을 확인하듯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쉬운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인데, 코인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기타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21조에 따라서 기존에는 상금, 복권 당첨금, 사행행위 참가 이익, 경마, 저작권, 광업권, 어떤 자산이나 물품 등의 양도나 대여에 따른 이익, 원고료, 사례금, 인적 용역 소득, 위약금, 보상금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돼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즉 우리가 따지는 가상자산 매매, 양도죠. 매도를 하고 누군가가 매수를 해 가니까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을 이제 기타 소득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51조랑 87조에 이제 총 수입 금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필요 경비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로를 쳐야지 이게 다 나온 다음에 과세 표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세율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총 수입 금액은 소위 말해서 총 소득 금액입니다. 총 들어오는 돈, 순수익 말고 총 들어오는 돈. 총 수입 금액은 양도의 대가, 즉 총 들어온 돈은 매도 가격을 얘기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는, 그러니까 매도 가격이 이제 총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 들어오는 돈에다가 빼기 내가 사는데 필요한 돈, 그리고 사는데 필요한 수수료라든지 어떤 소송 비용 같은 거를 필요 경비에 넣어서 최종 차익 금액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기타 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필요 경비는 실제 취득 시 부대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거래 수수료라든지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세무서에 용역을 맡긴다든지 어떤 신고서 작성을 할 때 누군가한테 뭘 맡길 때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 수수료 작성 비용이라든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어떤 소송이 생겼을 때 그 소송 시 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필요 경비를 계산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따져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틀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가상자산에 따른 기타소득 계산 방법은 매도가 빼기 그 다음 매수가, 그 다음에 빼기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이렇게 하면 총 양도 차익이 나오죠. 내 이익, 익절했을 때 이익.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도 이
그 총수입 금액 빼기 취득가액 했을 때 이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도 없습니다. 네, 익절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소득,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및 세율은, 기타 소득은 종전에 이제 분리과세, 원천징수해서 분리과세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뭐냐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 말 그대로 따로 떼서 과세하는 겁니다. 요것만, 요 소득만 따로 떼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과세는 이때 내가 여러가지 소득에 대해서 그 한 대 다 묶어서 총 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세율로 다시 정산하는 개념이고, 이건 분류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금 외 수령인 경우에는 15%, 뭐 복권, 경마, 슬롯 머신 당첨금은 20%인데 소득 금액이 3억을 넘어가면 30%. 그래서 이제 복권 당첨됐을 때 33% 뗀다 하는 게 그 기타 소득 소득세 30%에 곱하기 지방세 요거 뗀 거에 10%이기 때문에 최종 33% 이렇게 계산이 되죠. 보통 복권 당첨되면 1등 하면 3억이 넘으니까. 네. 그 밖에 보상금, 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 기타 소득 20%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소득들은 뭐 분리과세랑 종합과세를 이제 본인 선택이 또 가능을 합니다.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된 개정 세법에 가상자산 과세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게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은 내가 월급이 100이다 하면은 여기서 소득세로 5만원 낸다 하면은 회사가 미리 5만원을 떼고 나한테 95를 넣죠. 근데 얘는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미리 떼지 않고 내 소득이 100일 다 생겼을 때 이 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내가 다 가지고 갔다가 손익을 통산해서 다음 해에 신고 납부를 할 때 이 100에 대해서 곱하기 세율해서 그때 세금을 떼게 됩니다. 미리 세금을 떼냐 나중에 떼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세율은 20%고 과세기간 내 손익을 통산 허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을 이익을 100 받았고 이더리움으로 50을 손실을 받고 도지코인으로 뭐 또 50을 손실을 봤다. 그러면 사실상 제로죠. 100 마이너스 50, 50이니까 제로죠. 그러면 기타 소득,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익을 통산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최저한이 있습니다. 250만원인데 무슨 말이냐면 양도 차익이 250만원이 되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 250만원은 이제 매도가 빼기 매수 가격 빼기 필요 경비, 요게 250 이하면 과세가 없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해서가 250이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뭐 승마는 10만원. 그래서 그 뭐 경마장 같은 데 갖고 했을 때 그 조금 이렇게 돈 몇만원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경마 맞춰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세금 안 띄고 그냥 돈 들어오죠. 네. 그리고 슬롯머신 같은 당첨금은 200만원까지, 그리고 기타 건별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은 5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가상자산은 이제 25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샀다가 100에 샀다가 300에 팔았다. 수수료랑 이거 빼고 하니까 뭐 한 수수료 10이라고 치면 이제 200에 차익이 200에다가 수수료 10 빼니까 190이죠. 190이면 과세 최저한 250만원보다 아래죠. 그러면 비과세에 적용을 받아서 세금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잡 알트코인 그
상패를 시키면서 무더기 상패를 시키면서 은행과 그 실명 계좌 인증 거래를 또 해야 되고 또 이 그거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들은 또 해당 회원별로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래자별로. 그래서 제출 의무 정보는 회원 정보, 입출금 계좌, 과세 기간 내 수익 금액 1년치죠. 그리고 과세 표준.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 떼고 실질적으로 한 해 동안 이 회원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과세 표준, 거래 일자,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의 경우에는 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요거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10개 가지고 있다가 빗썸에다가 옮겼다. 그러면 거래자별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 제출할 때 요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참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이 전산 시스템 구축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해외 거래소로 옮겨버리면 바이낸스로 옮겼다. 아니면은 그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그러면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하면 또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는 제출 의무화가 없으니까 국내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요건 또 이름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화로 찾기 위해서는 결국 돌고 돌아도 최종적으로는 국내 자산으로 들어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바이낸스로 갔다가 외화 통장 해가지고 달러로 이체시켜서 또 들어오는 것도 방법인데 어차피 국내에서 달러 이동하는 것도 은행에 다 전산에 남기 때문에 네, 외화 반출, 외화 이 수입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를 하시면서 자산 시장에 투자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점 시가, 그러니까 내가 가상자산을 계좌를 송금을 했을 때 그 이전 시점의 시가,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이런 것들을 분기별, 연도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마 내년부터 시행일 겁니다. 네,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은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통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했던 내용들과 그 손익 부분을 거래소는 다음 연도 2022년 5월에 기타 소득으로 개인이 이제 투자자가 기타 소득으로 과세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소들은 개인별, 회원별 거래 내역서를 이제 명세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의제라는 게 내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취득가액을 대신해서 평가한다. 그거라고 의의를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법에서 명시된 가격을 모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의제 취득가액이 있는데 이제 법 시행 전에 매수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맥스 가로하고 시행일 시가 또는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행일 시가가 100이고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이 200이다. 그럼 여기서 맥스 최대 큰 게 뭐죠? 200이죠. 그러면 의제 취득가액은 200이 되는 겁니다. 내가 취득가액을 몰라. 아니면 법 시행 전에 했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록이 없어. 그럴 때 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100이고 200이면 200을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250에 팔았어. 그러면 차익은 50이 되고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거 빼서 45가 됐든 아니면 수수료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50이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취득가액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행일 시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업비트, 빗썸 뭐 이런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1일 날 업비트가 100원이라고 그랬고 빗썸이 110원이라고 그랬고 뭐 또 뭐 표로비트가 120원이라고 그랬다.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이게 다야. 그러면 얘를 이제 3으로 나누면 얘가 평균가가 되죠. 이 평균 가격이 의제 취득가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제 취득가액은 어디에 쓰죠? 여기에 쓰죠. 취득가액을 모를 때. 네, 그래서 매도 가격 빼기 취득가액 또는 의제 취득가액 빼기 수수료 같은 필요 경비, 요걸 다 한 다음에 과세표준, 이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 아까 세율 몇이라고 그랬죠? 20%. 이게 가상자산 매매에 따른 기타 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